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설명자료 11쪽 자동차 진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경은 880만 원, 그죠? 자동차 진단기 2대 구입은 추석 귀향길 차량 무상 점검 행사에서 사용할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비가 뿐만 아니라 그 구에 있는 자동차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검토, 예, 그 검토 중입니까? 그러면 네. 주적인 부분은 그 무상 점검 때 사용하려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 2회 좀 행사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점검을 하면서 혹시 불편함을 호소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 그 구에서 자동차 추석 명절 앞두고 자동차 무상 점검한 거는 2003년부터 했어요. 네. 지금 이 형식과 거의 비슷해요.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석 명절 전에 이제 하는데 지금과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게 외관 위주 대선 상태나 점검해주고, 전구나 오일 교체해주고, 요런 식의 그런 이제 행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전기차, 외제차 이런 소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이제 오랫동안 똑같은 그냥 외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할 때마다 얘기가 그거예요. 왜 외관만 해주냐 좀 요즘 시스템으로 기계가 좋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그 전기차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어디가 고장인지 진단해주는 기계도 손쉽게 이렇게 휴대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이게 그 행사 때에는 쓰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별로 얘기를 없었는데 네.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전문 업소에서도 사실상 진단기로 진단해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어차피 구민을 해서 지금 7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선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손쉽게 이게 전기차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어디 고장이 있다, 어디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진단을 금방 볼 수 있어서 알려주면은 좀 더 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리해주고 이건 아니니까 진단만 해줘도 오시는 분들 진단만 해줘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자동차 진단기가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23년도부터 시행됐던 그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진단해주는 요 기계로. 지금 제니스 Z7 프로 이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무상 이렇게 진단해주고 하는 그 명예 이걸로 진단기를 하는 건 없었던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그런 거 같고 거의
그러니까 여태까지 외형 위주로 그러니까 눈으로 없었던 이런 건가요? 것만 받지 안 그러니까. 해줬었어요. 안 해줬나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 자동차 진단을 해주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와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봤거든요. 저희 위원회이다 보니까 봤는데 사실은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차가 이렇게 이동하고 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또 돌면서 뭐 교체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자동차 진단기로 진단해주고 이게 가능한지 사실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사실 조금 들고 그리고 정비조합이나 자동차 정비 업체 등이나 이런 장비를 보유한 좀 민간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1년에 어쨌든 뭐 다른 부분도 지금 구상 중이라고 하셨지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가 추석 귀환기의 차량 무상 점검이라면 이게 굳이 이렇게 2대를 구입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린이나 카포스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그 사업장에 이런 장비가 다 있대요. 근데 그러면 그 무상 장비를 점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안 되나요? 이분들이 이제 생업이 그거이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는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갖고 와서 안 해준다는 뜻이 어쨌든 요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 예산을 그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차라리 일부를 대여하는 형식, 대여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진단기를 구매해서 해주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저기 한 건가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행사에 우리 이 물품을 구입을 해서 놓고 그 행사에 그 쓰고 방향이 좋다고. 나머지 방법을 안 쓸 때 방법을 좀 더 검토해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구청에서 이렇게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또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또 사용할 계획이시고 또 점검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잘 계획해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24년 같은 경우도 557대를 점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기계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연되지 않고 더 많은 또는 이만큼의 인원들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율 형식으로 계속 도는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점검을 따로 해줘야 된다면 뭐 줄을 세우든지 뭔가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추후 계획도 한번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현재 2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구입이 된다면은 별도 라인으로 해서 네. 이 두 라인에서 점검 받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별도 우리 시스템 점검을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네, 세 그 라인으로 네, 운영을 방향을 예, 하려고 하고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 진단기를 하는데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지 어쨌든 점검해 주시는 카포스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비조합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잘 계획해서 수립해서 내년에는 실시를 가을이군요. 가을에 실시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 질의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자동차 진단기 구입 예산으로 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예. 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추석 귀환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 진단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이제 추석이 앞서서 무상 점검 서비스 행사는
카포스와 그린 그린. 정비조합 네. 두 정비조합이 조합원들이 이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몇 분 정도가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나요? 50명 나오죠. 50명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루에 한 450대에서 500대 정도 500. 점검을 해주시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 557대 와서 참여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차량 증가하고 대수가. 있는 네네네. 추세죠. 지금까지는 이제 진단기가 없이 육안으로만 점검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하셨지만 그 자동차가 전자제품이고 전자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전자제어화가 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점검 서비스를 해준다 해놓고 육안 점검만 한다면 반쪽 점검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진단기 구입하는 예산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요즘에 차량에는 엔진뿐만 아니라 그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또 핸들, 에어백, 에어컨, 정속 주행 등 다양한 부분들이 전자 제어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진단 장비가 없다면 고장이나 오류를 진단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도 이 예산 때문에 정비 현장 정비사들하고 좀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본위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단기 구입에 공감하며 진단기 장비가 100만 원부터 한 수천만 원까지가 있죠. 있더라고요. 예, 다양하게. 근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혹시 사양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살려고 하는 진단기는 타사 그 제품은 물론이거냐 보통 지금 국내산도 있긴 있는데 이제 자기 그 생산 차량만 거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해당 진단기를 선택한 이유가 타사 제품도 진단을 하고 이게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국산 진단기는 이제 외제차 같은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외국 차량에 제품도 다 제한적 다는 안 돼도 제한적으로 외국 차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진단기다 생각해서 일단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제 기존의 진단기 구입하기 전에 그 지원해준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예, 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소모품 구입하고 해서 이제 그 참여자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비용은. 진단기를 구입한다면 보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관은 저희 지금 교통과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딱 행사하고 나서 보관은 이제 교통과에서 하면서 더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직원들도 많고 우리 차량도 많고 네. 일단 이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은 활용 방법은 좀 많이 있을지 않을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무상점검 행사 운영하는 두 조합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이렇게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사람들 사고 예방도 좋고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게 추천을 받아서 됐습니다. 구매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예. 좀 건의드리고요. 네. 구매해서 진단기를 이용한다면 올 추석 행사부터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설명자료 7쪽 어린이 보호구역 안성 통학로 조석에 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을 강화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은 뭐 구비로라도 투입을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가 맞는데 네. 이게 설치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 하나 설치하는데 이제 거의 4천, 5천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관내에 이제 우선 순위를 해서 좀 많은 대로 많이 이용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교통시설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예년부터 좀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제 지적을 해오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추경 예산이 반영될 경우 하반기 집행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이게 계획대로 그럼 언제 이게 설치가 되나요? 집행 일정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용역 수행 후 9, 10월 달이면 공사 착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10월이면 그러면 네네네.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뜻인 예, 건가요? 예. 그러면 일정이 좀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 교통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청 내 특정 인사가 특정 업체와 결탁해서 일감을 몰아주었고 그리고 그 결과 안전 펜스 등 교통시설물을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논란은 알았는데 이제 네. 그런 사항이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 논란에 거론된 업체가 중구 관내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이력 여부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물에 대한 좀 전수 검사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될 곳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좀 전수 검사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졌나요? 예, 설치해야 예. 되는 부분. 네,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관내에 설치가 필요한 곳은 이미 확보를 다 해놓고 그러면 있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몇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총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76개소가 있는데 네. 횡단보도가 있어야지 이제 설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43개고요. 네. 저희가 이미 6개소는 작년에 이제 그때 이제 좀씩 나오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6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가 이제 다 해야지 될 건데 예산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제 8개,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8개 지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는 게 43개인데 그중에 작년에 6개를 해서 37개가 남았고 올해 8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예. 그럼 이제 29
밖에 대한 관리만 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죠? 더 그래서- 추가 확보해서 빨리 네네. 그런 것도 횡단보도 그 노란색 설치를 해야지 되겠지요. 그래야지 네.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남은 부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을 얼마나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또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고 관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구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래서 중구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와 그리고 감독을 거듭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상임위 결선서 370쪽 주차 요금 수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아닌가? 추경. 저기 이따 할게.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지금 주차 관리가 네. 밤샘 주차라든가 교통. 그리고 영업용 차량 주차 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요? 의원님 발의하신. 네, 밤샘 주차라든가 네네. 영업용 이제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 차들 예, 예.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 일주일에 1회 한 번? 이상. 네. 그러면은 계속 부과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지금 보면 계속. 항상 차들이 예, 예. 고정적으로 앞서 우리 상임위 때 얘기했듯이 승용차를 놓고 일이 끝나면 와서 차를 대놓고 또 승용차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꼭 부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교통 질서가 좀 잡힐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지금 우리가 관내에 네. 공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질적인 아니, 어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영업용 네. 차량들은 차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법적으로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에서 360조 설명자료 2쪽 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3쪽. 클린하우스 설치 세입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9이에요, 10이에요. 5천만 원. 클린하우스 이건 10입니다. 12, 100%. 근데 부기를 왜 9비로 해놓으신 거니까 오타인가요? 오타예요? 예. 예, 오타입니다. 제 눈에 이게 띌까요?
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12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에다 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크린하우스 설치 예산으로 5,280만 원을 편성했죠. 예. 2025년도 분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또 편성하셨어요. 예. 네. 해당 사업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을 2회 추경에 또 재편성한 이유 필요하셔서 하셨겠지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외부 재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외부 재원을 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호 클린하우스는 시 주민 참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해 지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구청장 이제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업사이클링 센터와 좀 유사한 사업을 주민 수건 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 시골 사는데도 시골에도 이렇게 뭐 버스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조금 큰 길 있고 이런 데는 다 클린하우스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워낙 이제 구도심이고 또 은흥정에도 그렇고 지금 성심당화 옆에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화 배출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배출해 놓은 게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고은 의원도 회기 때마다 좀 맞아요. 이 건에 의원님 대해서 계속 어떤 지적하셨잖아요. 좋은 방안이 없냐 항상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른 지역의 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특히 이제 제주시에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제주시 사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주시 검토 예. 안 해보셨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하고 우리 종량제까지 같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품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주시는 2006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래 2025년까지 제주시 이제 전역에 2,636개를 설치해서 추진 중인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이라 이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장단점을 면밀히 좀 살펴볼 수가 있어서 그 제주 발전 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클린하우스 도입 효과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살펴봤는데 시민들을 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제주시의 설문조사 결과 클린하우스가 주변 미관을 좀 저해한다는 응답이 한 60% 이상 넘는다고 그 연구원 발표에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지정이 된다면 주변 쓰레기가 이제 한 곳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또 한 곳으로 모여지는 현상 때문에 또 발생되는 또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와 CCTV를 통해서 불법 투기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또 불법으로 투기할 수가 있다는 또 단점도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되고요.
또한 이제 수거함이 넘쳐서 악취라든지 그 벌레가 또 꼬일 수 있는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지금 이제 제주에서 했던 거는 네. 그 재활용품하고 종량제를 같이다. 같이다. 한 곳에다. 외관상 워낙 거기는 이제 그 다 관광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앞서 네.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종량제부터는 기존 하는 대로 문 앞 배출, 자기 집 문 앞 배출 네. 하는 거로 하고, 이제 깨끗하게, 우리 재활용품 깨끗하게 네, 배출하도록 네,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재활용품만, 예. 그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은 문 앞 사실은 지금도 다 재활용품 문 앞 배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문 앞 배출이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재활용품만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제주시에 이제 그런 종량제라든지 재활용품을 동시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특정 행정동에서는 2년 동안 설치했던 클린하우스를 지금 17개나 좀 철거하는 또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선진 사례로 광주에서 동일하게 이제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제 광주 남구의 경우 클린하우스 사업을 도입했다가 관리 문제로 인해서 중단한 사례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광주 사례는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폐지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완전 그 원룸촌에서 별도로 네. 구역해서 문화 배출이 아닌 재활용품하고 이렇게 같이 종량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화되는 그런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아니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범으로 해보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린하우스 설치 후에 유지 보수라든지 그 비용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요? 그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 예. 필수적인 유지 보수 업무를 자원봉사나 환경 그 관리 요원들이 전담하는 건가요? 클린하우스는 2명 자원봉사자. 지금 클린하우스는 지금 우리 두 개소 운영하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계획으로 인근 이제 뭐 노인 일자리나 뭐 이런 아니면은 노인분들 자원봉사자를 4시간씩 해서 10,000원 보상해주고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뭐 깨끗하게. 경비 절감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못한다고 했을 때 또 그때는 또 기간제를 또 채용해야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올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또 인건비가 막대한 비용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이제 주택가잖아요.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일반 주택가에 이제 문전 배출이 안 되는 곳을 하다 보니까 요즘 유유인력 노인이라고 하기지만 굉장히 정정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참여도 굉장히 원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이제 경제적인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그냥 4시간씩 해서 10,000원 그냥 실비 보상이거든요. 네. 자원봉사 실비 보상. 이 정도만 하고도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분들이 봉사자들을 또 예, 섭외해서 하시지 예, 절대 그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10,000원 받고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지. 기간제 계속-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뭐 시급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원봉사 하면서 차원에서. 가장 적은 그 실비보상 받아가면서 이렇게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실제 크린하우스를 도입한 후에 쓰레기 톤당 수거 비용이 좀 증가하고 행정 비용 효율성이 좀 제외되는 문제들이 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시는 2025년도 본 예산을 보면 연간 1,558개소가 크린하우스가 1,558개소가 설치를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1,557개의 크린하우스를 관리하는 예산이 68억이 책정한 네. 편성한 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산출을 해봤더니 한 개소당 저희하고는 좀 차원은 틀리지만 한 개소당 436만 5천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네. 예. 좀 이런 뭐 저희는 이제 소규모지만 이제 뭐 활성화돼서 또 개수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또 그런 예산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뭐 그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개소부터 네, 네.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종량제 봉투든 뭐든 쓰레기는 문전 배출이지만 그게 어려운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두 개소의 장소는 어떻게 이제 섭외되셨어요? 선정을 지금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아직 안 했죠.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선정 방법도 아직 계획 안 하셨습니까? 선정 방법. 그거는 이제 대상은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이제 통과되면 확정을 할 또 예정이고.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하고 검토하셔서 네. 설치하도록 해주시고 좋은 정책이면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해서 하려고 그래야지 우리 이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정책의 장단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사업명세서 488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환경관리요원 휴양시설비 지원 예산으로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네. 이 사업은 8대부터 논의됐던 사업으로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휴양시설비, 그러니까 즉 숙박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도 있는데 네. 근본 이외 추경 예산은 통계목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편성했어요. 예. 해당 통계목으로 휴양시설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기요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이 사항은 우리 지금 내부 이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네.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복지제도로 해서 경비도 똑같은 통계목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환경관리 요원들하고 같은 그 통계목.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 통계목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네. 네.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 지원에서 행정 지원가로 질의한 것 같은데 예. 제도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번에 증액하는 통계목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법적으로 기준액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냥 같이 요거는 구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환경요원하고 똑같은 직원이니까 이제 같은 목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같은 이렇게 목인데 하는 그 통계목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경비는 2025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이 1인 147만 3천 원으로 이미 복지 포인트가 각 직원당
평균 149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아,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이거 좀- 한번 더 검토해서 검토하셔야 될것 제출 같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뭐 직원들 휴양을 하는데 뭐 의원들도 이거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법적으로 시행 경비 기준이 추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적으로 복지제도의 기준액이 설정된 것에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환경관리원 휴양시설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17점 미세먼지 관련 공공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산을 보니까 미세먼지 알림이 신규로 4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치 위치는 정하셨는지. 지금 예,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공원 내 매점 카페 부근하고 양지근린공원 중앙 화장실 부근,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 부진의 대사동 커뮤니티 센터 출입구 부분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치 선정하실 때 제일 주요 선정하는데 주요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유동인구 및 환경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취약계층. 예예예. 예. 그 24년도 회계 기준으로 보면요. 미세먼지 관리 사업 집행률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사업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집행률 관리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혹시 이 알림이 뭐 고장 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설치한 것에 대해서? 예. 지금 관내에 여기 지금 설치하려는 곳 말고 관내에 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장으로 해가지고 수리 요청 들은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클린하우스 사업하고 자원순환 정거장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장님 네. 알고 계십니까? 예예. 네, 그 계획에 보면 중구의 폐기물 재활용 추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통계에는 생활계, 사업장 배출 시설계, 건설 및 지정 폐기물 등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가장 긍정적인 점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전체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도에는 재활용률이 94%까지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재활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폐기물 유형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 주체가 명확하고 불법 처리 시 제지가 가능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이 유지되고 있는데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밀집해져서 생활하고 있는
곳에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여기 클린 하우스와 자원순환 정거장을 설치해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당초 본 예산에 비해 이번 추경 예산은 사업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안 해준 이유를 저희들은 너무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고비 투입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희 나름대로 좀 규모를 줄여봤습니다. 네. 좀 이 차량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봐도 사업 초기보다 많이 사업량도 줄고 말씀하셨던 뭐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모양도 많이 변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은 일단 이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네. 해보면서 이제 이게 더 많은 효과가 필요한지. 있고 이래서 필요하다면은 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규모 있는 예산으로 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네. 좋게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근에 좀 주민들의 이게 설치가 됐을 때 반응이나 만족도를 좀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쓰레기 민원이 많거나 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설치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많이 배출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석교 문창 이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 뭐, 쓰레기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배출 문제로 배출이 해서 안 되는 반복되거나 이런 데를 잘 하셔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때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시작할 때는 주민들께도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뭐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요 사항은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이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자원순환 정거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나 이제 경로당 이런 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호응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사업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계획해서 하시고,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홍보물 뭐 제작이라든지 SNS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민원 발생률 빈도라든지 배출 밀집도 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인프라 수준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해서 공정하고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후환경과에서 신규 성과 지표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해당 성과 지표 향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일단 기후 환경과 의원님들께서 크린하우스하고 자원순환 정거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만큼 만약에 잘 되면은 심도 있게 철도 철맥에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너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필요해서 각자 느끼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걸 느껴서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교육 방식이 그래서 그런가 우리 애도 사실은 배출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5조 그 설명자료 5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특사경 수사활동비 예산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잠시만요.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그 증감 사유 밑에 당초 개정에서 이 특정 업무 경비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또 개정은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이 내용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사경 업무를 이제 이렇게 단속 업무 같은 거를 이제 밤늦게 하고 위생과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 특사경 전담 조직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할 뿐이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당초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만 업무 추진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면에도 우리 자체 내에 전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도 개정이 되면서 조직이 없어도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전담해서가 아니고 주요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면은 줘도 된다. 이제 이거 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한 일반 겁니다. 행정공무원에게도 지급해줄 수 있다는 이 그러니까는 전담 특사경이죠. 네, 특사경. 응. 그 업무를 예. 공무원에게 지급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사경을 자격이 있는 공무원에게 전담 조직이 없어도 그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면은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그 동안에는 지급 안 했었나요?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수십 번 읽어도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설명자료 5쪽, 우리 국장님 이제 마지막 피해날라를 알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설명자료 5쪽에 보면 특사경 수사활동비에 대한 건데요.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것도 있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직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20만 원씩 몇 명에게 어떻게 1년 예산이죠? 600만 원이? 그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
6개월만 지금 현재 6개월만. 예예 아, 이번에 남은 예예 추경 반영하고 나서 네. 그거 이해하겠고 이게 이제 특사경 제도를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워낙 그 불법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특사경 업무가 확대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업무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다른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만들어야 할 어떤 위치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좀 감안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를 또 활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업무를 하긴 하지요. 특사경이 저희도 5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수당을 이제 전담 조직이 없어서 못했던 거고, 네. 요즘 하도 진화된 그런 업태 이런 게 많아서 위생과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담 조직해서 하면은 민원에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예예 식품 안전 소비자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잖아요, 그죠? 예예 네, 근데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네네네. 예, 신고회에서 특사경들이 나가서 네. 조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은행동이나 뭐 이런 인지 수사라는 건 없어요? 인지수사. 어디 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지수사도 예예. 과장님이 아주 훌륭하셔서 저분이 내가 볼 때는 아주 활동력 있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기 하고. 신고를 하는 동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특사경 제도를 비롯한 철저한 단속을, 이러한 것을 유업 사례가 없는지, 정말 이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어떤 깨끗한 문화, 이런 청결한 문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 이 무등록 즉석 조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유통 기획 상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점점 더 진행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 원산지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하는 거 무등록 즉석 조리식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이건. 예. 그래서 이제 식중독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즈음에서 우리 특사경 제도가 어떤 단순한 행정 단속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것을 통한 어떤 국민의 어떤 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특히 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단속도 잘해주고 격려도 잘해서 식품 안전 도시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 또 이렇게 거의 진짜 이 위생과는 1년 내내 야간 이 근무를 서요. 신고 들으면 이제 출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사경 이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예. 위생과 과장은 좋은 노른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힘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과장님? 예.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생과 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9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예산으로 3억 1,6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죠. 잠시만요. 예. 본 의원이 행정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것 알고 계시나요? 네. 이번에 제2의 추경에서 조정금이 세출 부분으로 증액되었죠. 예, 예. 네, 세입 부분에는 증감이 없는데 세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이 생각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그 기존보다 면적이 예. 세입이 증가 안 했어? 세입은 이번 추경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지난번에 회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적 제조사 추진단도 신설되었죠. 예, 네. 예. 조정금 추계 방식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제도의 변화가 체감이 되는지 확인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면서 사전 감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서 그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네. 반영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석교 1지구 지적 제조사 조정금 산정하여 추정액이 증가하거나 이 신청 접수를 심사하여 조정 금액을 확인한 사항도 있지만 그 아래의 관연도 공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네. 그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8억 예예. 8,600만 원 돼 예. 있죠. 네. 네. 지난 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죠. 맞죠? 네네. 네. 지난 연도 세출을 현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지요? 네. 요거는
이미 조정이 다 끝나서 안 찾아간 돈을 공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대한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의 세출을 현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건가요? 맞습니까? 예. 예? 네. 왜 자신이 없어 보이시는 거야? 자신 있게 대답하시죠. 지적 제조사 조정금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추후 공탁 처리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지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맞는 맞는 건가요? 거예요. 예. 지적 제조사 업무가 민원도 많고 다뤄야 할 조사 토지도 많기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를 처리할 때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 정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네네네. 검토하시기 검토해보고 바랍니다. 제 답변하고 답변 다른 사항이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어도 보고 드릴게요. 네.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토지정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해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개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회의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